여기가 아프세요? 민우의 따뜻한 손이 수연의 부은 발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설악산 단풍여행 셋째 날 하산길에서 발목을 접질린 수연을 업고 온 민우였어요. 조금 아파요. 그런데 선생님 손이 따뜻해서 시원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복숭아뼈 주변이 많이 부었네요. 이쪽은 어때요? 민우의 손이 발목에서 종아리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아, 거기가 많이 뭉쳐 있었나 봐요. 허벅지 근육도 긴장되어 있네요. 마사지 해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수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우의 손길이 허벅지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라기보다는 애정이 담긴 터치가 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뺨을 얼루만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우가 천천히 몸을 숙여 입맞춤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저도 원해요. 석양이 방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설악산 자락의 아늑한 단풍마을 펜션 가을 저녁 공기가 쌀쌀하게 느껴지는 계절이었어요. 이수연은 52세의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올해 3월 명에 퇴직을 했습니다. 25년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보며 회의감을 느꼈죠. 2년 전에는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남편과는 아이들이 대학에 재한 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했지만 혼자 지내는 삶이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아들 둘은 각각 직장과 대학원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단풍 여행은 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친구들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말렸지만 수연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펜션 식당에 들어선 수연은 창가 자리를 선택했어요. 저녁 노을에 물든 단풍산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56세의 건축사인 민우는 3년 전 30년을 함께한 아내 혜진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의 투병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병에 매달렸지만 결국 그녀를 보내야 했죠. 두 아들은 각각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0평이 넘는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예전만큼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행도 대학 동창들이 억지로 권해서 나온 것이었어요. 민우는 식당을 둘러보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커플이나 가족 단위였어요.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 참가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정돈된 회색 머리와 오한 눈빛, 예의 바른 말투에서 신사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혼자 여행 온 것 같았어요. 네, 앉으세요. 두 사람은 각자 조용히 주문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수연은 민우의 차분한 매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민우도 수연의 우아한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나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단풍 구경 겸해서요. 선생님도 혼자이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돌아가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의식했어요. 혼자 지낸 지 2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우도 자신의 방에서 아내 이후 처음 느끼는 묘한 감정에 당황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펜션 로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수연은 등산복을 차려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등산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고 싶었어요. 민우도 비슷한 차림으로 로비 소파에 앉아 등산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녔던 산행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자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찍 출발하시는군요. 수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우가 지도를 접으며 답했습니다. 권성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이 단풍 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머, 저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자 가기엔 조금 막막했던 터라 반가웠어요. 진례가 안 된다면 함께 가실래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계획했던 터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느꼈던 호감도 있었고 안전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야 좋죠. 혼자 가기엔 길도 헷갈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펜션 식당에서 간단한 한식 정찬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민우는 건축 설계 일을 30년 가까이 해왔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큰 프로젝트들을 후배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건축가들이 더 창의적이더라고요. 수연은 고등학교에서 25년간 미술을 가르쳤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지쳐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그림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민우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개인 작업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민우가 물과 간식을 챙기는 모습이 세심했어요. 수연도 간단한 구급 약품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두 사람의 배려심이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권성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0월 중순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이 어우러진 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연은 미술교사답게 곳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풍경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색감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연이 만든 팔레트 같아요. 민우는 수연의 전문적인 시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단풍이 새롭게 보였어요. 전 그냥 보기만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드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건축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공간 미학의 전문가이신데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요즘은 기능성과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미적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등산길은 생각보다 가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 걸었습니다. 민우는 수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물을 건네 주었어요. 수연은 예쁜 풍경을 발견하면 민우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민우가 수연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바람에 날리는 단풍잎들이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 봤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등산길 중간중간 쉬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우는 젊은 시절 건축을 공부하며 꿈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연은 교사 시절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가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온다고 했더니 집에서 죄송해요. 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아내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인분 얘기하시는 거죠?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수연의 이해심 있는 말에 민우가 고마워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해요.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오늘처럼 좋은 만남도 있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권성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단풍산맥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에 빠져 있었어요. 권성 전망대에서의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층층이 겹쳐져 마치 한국화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미술 교사였던 만큼 구도에도 신경을 쓰며 다양한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민우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온 기념으로 쓸까만.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는 제대로 된 사진이 있어야죠. 민우가 수연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연은 조금 어색해하며 포즈를 취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찍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민우가 여러 장을 찍어 주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수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수연이 놀라워했어요. 어머, 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원래 예쁘신데 사진도 좋으세요? 민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전망대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상쾌했어요. 정말 좋네요. 혼자 왔으면 이런 기분은 못 느꼈을 거예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민우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산길에서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도 괜찮으시다면 함께 다른 곳을 가볼까요? 어디요? 비선대나 청불동 계곡 쪽은 어떨까요?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가이드북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도 더 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도 당연하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펜션 식당에서 현지 산채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산나물이 정말 신선하네요. 여기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 후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별이 정말 많네요. 수연이 감탄하며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하늘 보기 힘들죠.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한 분위기로 만났어요. 어제 하루 함께 보낸 시간이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비선대 계곡으로 가기로 했어요. 물소리와 함께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민우는 어제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요. 수연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과 따뜻한 차까지 준비했습니다. 수연도 어제보다 한층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민우의 배려에 수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비선대로 가는 길은 어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연은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어요. 물소리가 정말 좋아요.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계곡 곳곳에서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우는 수연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었어요.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곡 중간쯤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준비해온 김치볶음밥과 민우가 사온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민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 10년은 정말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아이들도 예뻤고 수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일에만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멀어지셨나요? 네, 여마치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다고 해야 할까요? 민우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부부는 끝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더 보내기 힘들었죠? 부러워요. 그런 사랑이 선생님도 언젠가는 다시 좋은 만남이 있으실 거예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오가고 있음을 서로 느꼈어요. 오후에는 비선대 폭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소리가 웅장했어요. 폭포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치고 서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네, 자연의 힘이 느껴져요.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편안하고.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봐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오후 4시경 비선대에서 펜션으로 돌아오는 하산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즐거운 하루였어요. 수연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산길에 돌계단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수연이 사진에 집중하느라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에 발끝이 걸렸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던 수연을 민우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오른쪽 발목이 이미 이상하게 꺾인 후였어요. 아파요. 발목이 수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민우가 급히 수연을 부축해서 근처 바위에 앉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보여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등산화를 벗었습니다. 발목 부분이 이미 조금씩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많이 삐끗한 것 같네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더 악화되면 큰일이에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펜션으로 가서 응급처치부터 해야겠어요. 어떻게 가요?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괜찮아요. 어서 올라타세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연이 어쩔 수 없이 등에 올라탔어요. 민우의 넓은 등에 기대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성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전혀 무겁지 않아요. 민우는 수연을 얻고 조심스럽게 하산길을 내려갔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서 펜션에 도착했어요. 수연은 민우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수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우가 수연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일단 얼음부터 구해 올게요. 민우가 펜션 직원에게 얼음을 요청했어요. 곧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서 수건에 싸서 발목에 대어 주었습니다. 지원하죠. 부기가 빠질 거예요. 15분 정도 얼음 찜질을 한 후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민우가 얼음 주머니를 치우고 수연의 발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아플 수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발목 주변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지점을 누르는 손길이었어요.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복숭아뼈 주변을 살살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조금 그런데 시원해요. 수연이 작게 답했어요.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아픈 곳을 얼루만져 주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쪽도 봐야겠어요. 민우의 손이 발목에서 종아리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가 봐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의 손길이 생각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허벅지 쪽도 긴장이 풀려야 발목이 편해질 거예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손을 무릎 아래쪽으로 올렸어요. 괜찮으시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허벅지 아래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이쪽은 어때요? 아, 거기가 많이 뭉쳐 있었나 봐요. 수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우의 손길이 점점 더 부드럽고 세심해졌어요. 마사지라기보다는 애정이 담긴 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우가 마사지를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도 민우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 씨,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이수연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뺨을 얼루만졌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으며 그 터치를 받아들였어요. 이래도 될까요? 민우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가 천천히 몸을 숙여 입맞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수연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어요. 민우가 수연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목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수연이 민우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발목 아픔도 잊은 채 민우를 따라갔어요. 침실에 들어서자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민우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수연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에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수연을 부드럽게 감싸으며 속삭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수연이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것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방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수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이 꿈만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민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민우도 곧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수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발목은 어때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젯밤에 마법 같은 치료를 받았나 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랑의 나이가 따로 있나요? 민우가 수연에게 가벼운 포음을 했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제가 커피 내릴게요. 저는 토스트 만들게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 돌아가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 거요. 제 집에도 놀러 오세요. 요리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림 그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수연이 문득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면 진짜 감정이 뭔지 아는? 나이잖아요. 민우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 낭비할 나이도 아니고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어요. 넷째 날 수연의 발목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어제 밤이 자꾸 생각나요? 수연이 볼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도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깨지 않는 민우가 수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호우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어요. 민우가 렌터카를 빌려서 수연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차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음악 취향은 어떠세요? 발라드를 좋아해요. 감성적인 곡들. 민우가 라디오를 틀자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호수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어요. 가을 호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호수에 비쳐서 더욱 환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사진 찍어주세요. 수연이 요청했습니다. 민우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커플 사진이네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수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은 호수 근처 맛집에서 먹었어요. 현지에서 유명한 닭갈비집이었습니다. 맵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매운 것도 좋아해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친밀해졌어요. 오후에는 근처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설악산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정말 장관이네요. 여기까지 와서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전망대에서 오랫동안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 드디어 체크아웃 날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짐을 싸면서 깊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며칠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끝나는구나. 민우가 뒤에서 수연을 안아주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서울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수연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왜요? 제가 달라지게 하지 않을게요. 민우가 수연을 돌려서 마주어요.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 아침을 함께 했어요. 펜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서울에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락은 매일 할 거죠. 수연이 확인했어요. 당연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자기 전에도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전혀요. 오히려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펜션 로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투숙객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중년 커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민우가 제안했어요. 펜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각자의 차로 서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수연을 차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네, 구 선생님도 안전운전하세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서로를 놓기 아쉬워했어요. 일주일 후에 서울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약속을 정하고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100m로 민우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수연은 계속 뒤돌아봤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평상복을 입고 왔지만 여행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우도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수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연락했는데도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중년 커플의 데이트였습니다. 여행이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현실 같고 소중해요.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수연은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민우는 아들들에게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연이 걱정했어요. 처음엔 놀라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바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거든요. 카페에서 나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한강변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수연이 물었어요. 천천히 알아가면서요. 서두르지 말고 제 집에도 놀러 오세요. 그림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집도 구경시켜드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어요.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고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짧게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봐요. 해가 지면서 한강변이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민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난 것이었어요. 단풍 여행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황혼의 로맨스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6개월 후 수연과 민우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양쪽 자녀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수연은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 민우는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설악산 단풍은 매년 가을마다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려요. 저도 답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